자, 여러분 요약서 185쪽이죠? 처분 의무 185쪽. 자, 일단 처분 의무가 나오거든요. 처분 의무. 그 아래 처분 사유가 있으면은 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만 됩니다. 이건 제가 3, 4월에 했던 거.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제가 그 농지 소유 파트에서 원칙은 경자유전이라고 했는데 경영할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소유 중에서 학교 등의 실습지 있잖아.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이용한다. 학교 등의 실습지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주말 체험 능력 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와 전용 신고를 하고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고 취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나머지 국가지자체부터 이제 다 일단 그 처분 의무라는 것은 일 년 내 파루라는 처분 의무는 자, 우리가 요 생각했을 때 지금 요 정도만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여기랑 관련돼 있거든요. 주요 내용이 경영할 자가 농지를 소유하라 그랬어요. 경영할 자가 소유한다라면 그 사람이 경영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경영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그냥 경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왜 가지고 있느냐 팔아라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예외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 예를 들어 국가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이때는 경영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외적 소유 중에서 요것이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랑 비슷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비록 경영은 안 하지만 목적 사업에 쓰려고 취득을 했거든요. 그럼 목적 사업에 써야 되잖아. 학교라면은 애들 교육용으로 써야만 되고, 요것도 취미용로 하려고 취득했으면 약속 지켜야 됩니다. 취미용로를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영할 자가 안 하면은 팔아라. 그럼 여기서도 특수 목적에 써야 될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팔아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 어떤 목적으로 전용하기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신고를 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받았다 칩시다. 그럼 전용허가나 전신고를 하고 나서 목적 사업에 빨리 착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내 착수를 안 한다. 그럼 왜 가지고 있느냐? 팔아라. 이 경우가 주로 파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처분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처분 사유 중에서 1345번이 지금 제가 말씀한 네 가지란 말이에요. 1번의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등 영위전환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우리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의무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 팔으라는 겁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 3, 4, 5번인데요. 3번은 학교나 공공단체 등으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 4번은 주말 체험으로 하려고 취득했으면 빨리 그 목적에 써야지.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명료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인정한 때. 5번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로 하여 농지를 전용한 자가 2년 내 그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할 때. 지금 이 네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1번과 4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할 때고요. 3번과 5번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든 말든 무조건 팔으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살짝 존재하는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약간 어려울 때나 이제 물을 때는 세밀하게 그렇게도 물을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 경우, 요거는 그 농지가 이제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농지에 가있는 농업인 개인이 농사를 져야 돼. 요것도 개인이 주말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꼭 개인이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둘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했을 때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농지가 자연재해를 당해갖고 농사 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럼 못 짓는 게 당연한 거죠?
질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몸이 아파서.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안 짓는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처분하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라고 합니까? 못 짓는 건데. 그래서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할 때 처분하고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 근데 여기서는 그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농업고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목적으로 농지를 줄이기 위해서 애들 교육용으로 쓴다 칩시다. 법인이 주르고 목적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잖아. 그러면 학교 법인이 취득을 했어요. 법인 이사장이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일을 하지를 못해. 애들 안 가르칠 거예요? 아니, 이사장이 아프다고 애들 교육을 안 하냐고. 다른 거 법인에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인정 안 한다니까, 여기는. 자, 여기 볼까요? 아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점심 잘 드시고. 자, 내가 건물 지으려고 전허가를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아파. 그러면 목적 사업에 건물 짓는 것은 받은 사람이 직접 건물을 짓습니까? 보통은 아니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건설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해서 시공자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취득한 사람이 질병 걸렸다. 상관없죠? 계약만 해서 누구에게 맡기면 되죠? 그 목적 사업은 건설회사가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법인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개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할 때고, 여기는 정당한 사유 말든 무조건 안 하면 처분호가 생기는 그런 약간의 차이인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까지 한번 봤고요. 자,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당연히 초과분만 처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초과분만. 그러니까 7번, 8번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7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것이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받았대. 그럼 무효 아닙니까? 그거는 팔아야 되지. 그러면 정당하게 취득을 안 했으니까. 8번도 그래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건 이것도 하나 적어놨지만 결국 똑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8월라는 건데, 여기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영할, 그죠? 경영할 사람은 경영계획서대로 쓰게 돼 있는데 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했대. 네. 정당 사유 없이 안 했을 때 아닙니까? 역시 이렇게. 자, 요 사유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봤던 것이고 여기다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할 거예요. 지금은. 자, 이렇게 처분과 저절로 생겼다면 법에 의해서 이 사유가 생기면 바로 1년 내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처분 의무가 발생한 농지 소유자는 모르잖아.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게 발생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사실을 그대로 당신의 농지는 처분 의무가 발생했고 따라서 1년 내 팔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라는 게 처분 통지예요. 소유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야, 통지. 그대로 알려줍니다.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팔고 있다. 농지소유가 안 판다면 이번에는 행정청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농지 소유자에게 1년 내 안 파는 사람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처분 명령이에요. 이거는 1년 내 안 팔았을 때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6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6월 내 팔 것을 명하는 게 처분 명령이에요. 이 처분 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한 3년 동안 안 내줄 수 있어요.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이렇게 처분 명령까지 내렸는데 안 팔고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파는 걸 좀 쉽게 해주고 한편으로는 압박하는 절차가 나오거든요. 한편으로는 매수 청구를 통해서 그 농지 소유자에게 그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게 내 땅 사달라고 이렇게 매수 청구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파는 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려고. 이 두 가지에 다 명령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에 요거 외에도 이제 매수 청구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면 살짝 차이점만 지문에서 혹시 해서 볼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처분 명령을 받은 자지 처분 통지를 받은 자가 아니고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에 나오는 매수 청구는 농어촌공사에게 하는 건 둘 다 똑같아. 농어촌공사에게 하는 건. 여기 이행강제금은 뭐 요 차이점 이제 농지에게 20% 1년에 1회 내용은 다 똑같고 요 순서되어 있는 거 추가합니다. 자, 양가로 2번이 처분 통지예요. 처분 통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 의무기한 1년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처분 통지입니다. 3번의 처분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의무기한 아까 1년 내 처분을 안 하는 사람에게 안 할 때
그 소유자에 대해서 6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게 처분 명령이고요. 4번에 1번처럼 뭐 처분 명령을 유예 뒤로 미루려면 3년 동안 미룰 수는 있어요. 자, 5번 보세요. 매수 청구. 누가 처분명령을 받은 때 농어촌공사에게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에게 청구하는 건데 가격이 3번의 가격이 청구할 때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요. 시가보다 한참 나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런데 이때도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혹시 낮을 때는 거의 없는 케이스인데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혹시 낮다라면 낮을 때만큼 낮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는 매수 청구할 때 이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공법에서는 이거 처음 나왔고 중개실무?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농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적이 인정하는 거? 예? 제가 중개 실무 얘기하시는 거기서도 이래요, 여러분. 이 구조야, 이 구조. 들어봤어요? 네. 중개 실무에서? 네. 그러면서 중개 실무 선생님이 그거 강의하면서 혹시 그 입법한 사람들 욕 많이 안 해요? 당연한 듯이 강의하셔 그러면? 그게 옛날에 공법이 있다가 그쪽으로 갔잖아. 바뀌지 않았던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사기치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면. 예? 아,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그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면 허가구역 해제란 말이에요. 해제. 유지가 안 돼. 그럼 허가구역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훨씬 차이가 많이 생겨요. 훨씬 차이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갖고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길이 닫혔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매수 청구 제도로 하는 것을 나는 똑똑해서 알았다. 그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했어요. 공시지가로 한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로.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실거래가 낮으면 그건 낮은 거로 할 수 있다. 저는 옛날에 그 강의할 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정도라면 사실 그렇게 팔고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불허가 처분받는데 이거 팔고 왔다고 얼마에 팔았어요? 공시지가로.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 착한 부인이나 못 들어오게 잠시 통제할 뿐이지 좀 성질 안 좋은 사람 그냥 바로 가정법원 가자 그런다니까 그냥. 그거는 이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용할 사람도 없어. 이용하면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걸 이용했다려고는 옛날로 따지면 금치산 선고를 청구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성년 후기 아닌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긴 그래도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자, 넘겨보세요. 자, 이행강제금은 뭐 성격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그 두 가지만 밑줄 그런 거 두 가지만 얼마를 부과하느냐? 농지가에게 20% 정도를 1년에 1회씩 혹시 지문에 하나 등장할 때 대비해서 그냥 그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농지 이용 파트 봐주세요. 농지 이용 파트 보시면 1번 대리경작자, 2번 농지 임대차.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하게 하는 건 똑같은데 농지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번의 대리경작자는 농지 소유자도 신경 안 쓰는 농지 소유자도 농사 안 짓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놀고 있는 농지 못 보겠다. 행정청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 완전히 그 점에서 다른 개념이에요. 1번 대리경작자는 좀 더 간단하게 보시고 자, 우리 대리경작자는 시장의수 구청장이 나서서 지정을 해줍니다. 소유자랑 전혀 상관없어요. 시장의수 구청장이 유휴농지, 놀고 있는 농지, 쉬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지정하든지 시장의수 구청장이 직접 직권으로 지정하든지 대리경작하려는 자의 신청받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신청이 아니고 대리경작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 신청을 받아든지 소유자랑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5번, 6번 추가로 더 보세요. 양가로 5, 6번. 양가로 5번에 대리경작의 대신 경작한다 그러면 공짜는 아니에요. 수확량의 10% 정도를 사용료로 지급합니다.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월 내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가진 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용료로 수확량의 20%, 30% 누가 짓지도 않아요. 그러면 10% 정도고 그 아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따로 정하면 그게 따르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대차랑 제도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거 비슷해요. 임대차도 최소 3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은 있거든요. 비슷하게 3년이다. 이건 비슷하게 3년이다. 임대차 기간처럼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임대차 보시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원칙은 안 됩니다. 농지는 양가로 이번에 임대 상대하시는 사유가 있을 때만 빌려줄 수 있지, 이 사유가 없는데 빌려준다? 그럼 위법한 행위가 돼요. 그래서 임대 상대 사유가 지금은 늘었지만 그래도 옛날일수록 더 까다로웠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임대 상대 사유를 보셔야 되거든요. 똑같아. 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미친다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여러분 경영할 자가 소유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영할 자가 경영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경영을 안 한다 그러면 처분호가 생겼잖아. 그죠? 그 정도로 하여튼 경영을 해야 돼. 그러면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경영해야 된다니까. 경영해야 된다니까. 경영을 해야 한다. 남에게 그럼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 되지. 그러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자기가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처분호가 생겼던 것이고 남에게 빌릴 수 없다. 그래서 원칙은 남에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영해야 되니까 남에게 빌릴 수 없다면, 경영을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경영을 안 하니까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네? 아니 본인이 경영을 안 하는데 남에게 빌려주지도 못한다면 이 농지는 논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경영하니까 못 빌려준단 말이야. 자기가 경영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경영을 안 한다면 빌려줄 수 있어야 되죠? 당연한 논리야. 그런데 제가 이것과 안 하는 사람 중에서 이 둘은 경영은 안 하지만 여기랑 비슷하게 특수 목적에 써야 된다 그랬죠? 특수 다른 목적에 써야 되니까 역시 남에게 못 빌려주는 것을 요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요거는 목적사업에 착수 안 하면 아까 처분은 생겼지만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빌려줄 수는 있잖아요. 이건 2년 내에 착수 안 할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하여튼 요 두 가지는 남에게 못 빌려주는 사유로 기억하셔야 돼. 대부분의 경영 안 할 사람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못 빌려주는 사유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비슷해. 이건 처음부터 경영을 안 한 사람이지만 농사 짓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됐어요. 이렇게 경영을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그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역시 그런 얘기가 있지. 요걸 통해서 지금 임대사용들은 지금 구별이 됐죠? 그럼 비슷하게 역시 다른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유 있어도 본인이 농사 지을 사람이면 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합법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면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도 이런 사유 하나를 뭐 처분 사유를 묻든지 임대사유 사유를 묻든지 할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짓게 되는 경우, 자, 우리 군대 갔어요. 농업인이 농사 열심히 짓고 있었는데 영장이 나왔고 군대 갔어요. 그러면은 농사 못 짓게 됐죠? 빌려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서 교도소 들어갔어요. 빌려줄 수 있죠. 국회의원 됐어요. 농업인인데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국회 가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빌려줄 수 있다. 농사 못 짓게 된 사람이 빌려줄 수,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런 사유가.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 돼. 거의 80% 이상 한 거예요. 그러면. 네? 보세요. 자, 1번에 자기의 농업경영 박스 임대사용권 사유.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이거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소유잖아요. 이때는 남에게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누구는 아니냐? 그 중에서 학교 등의 실습지, 주말 체험는 요거는 재배 못 빌려주는 사유로 따로 기억하시고, 요거 빼고 나머지 예외적 소유죠. 그리고 3번을 주로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질병이 걸렸어요, 징집, 취약도, 부득이한 사유, 선거에 따른 공직층 기타 부득이한 사유 다. 근데 우리 부득이한 사유가
특히 나머지 중에서는 제가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등이라 해서 그냥 나머지는 생략해보려고 이 정도만 했는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일시적으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 이건 다 허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 못 짓게 됐으니까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월 이상 거기에만 밑줄 거는 게 숫자는 여기서 이 정도 나오기 때문인데, 자, 아까 질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가봤더니만 일주일 치료로 하면 된대요. 아니면 1개월 치료로 끝난대요. 그러면 남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치료하고 바로 농사 지으면 되잖아. 본인이 줘야 되는데 왜 남에게 빌려줍니까? 왜 3월 이상이에요? 제가 웬만한 농사는 약 3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그래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 그랬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농사 지을 그 기간 동안에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남에게 빌릴 수 있다. 그래서 3월 이상이 되는 거예요.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로 나가게 되면 잠깐 나갔다 온다면 와서 농사 지으면 되지.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면은 최소한의 농사 지을 동안 농사 못 지으니까. 3월 이상 국내 여행하면은 임대 사유가 아니에요. 국외 여행을 전제로 하잖아. 그렇게 한번 바꾼 적도 있고 자주 나오니까 한 번 딱 그렇게 나오죠. 3월 이상 국내 여행이다. 왜 그 사유가 못 빌려주느냐? 국내인데? 네? 여행 3월 이상 간다 칩시다. 가다가 씨 뿌릴 때 되면 와서 씨 뿌리고 다시 가면 돼. 추수할 때 되면 추수하고 다시 가면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뭔 돈이 들어간다고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국외라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농사 짓는데 얼마나 온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국외 여행만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이게 4번의 60 이상 고령으로 인해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자기의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령에 대해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됐다. 5년 넘어서 농사 짓는 농지래야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60세 이상 되면 농사 못 지을 정도가 돼요? 근데 왜 놀라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이게 옛날에 나온 기적은 안 바뀌어갖고, 이거 이해시키기가 좀 그렇지. 옛날에 그 환갑 넘기기 힘든 시절에. 실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환갑 되고 환갑 차면 뭐 그 아들들이 농사 짓죠. 그분 안 짓죠. 지금은 확 수명이 드러나서 그렇지. 아주 옛날 기적 안 바뀌어서 그래. 그때 어렵던 시절에. 여러분들은 참 좋은 때 사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셔도. 온갖 그 과학 문명 발달된 효과는 다 보시잖아.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만 해도 그 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분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보통 식사하시는 것이 옛날 조선시대 왕들 식사보다 더 나아요. 보통 식사가. 왕들보다 더 낫다니까. 여러분들이 불과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 인원의 한 3분의 2는 벌써 사망이에요. 사망. 100년 전에만 태어나도. 졸리신 것 같다는데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3세예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3세예요. 그 전후 가서도 더 줄어들잖아. 옛날 평균 수명을 물이 좋은 게 아니고 못 먹어서 그래. 못 먹고 막 여러 가지 질병에 치료가 안 돼서. 근데 이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대 중세일수록 더 연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대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20대 초반이라고. 중세 시대 때 와서야 30대 초반 정도로 들은 거예요. 근세에 와서 40대로 늘은 거지. 그렇게. 그럼 중시대 때 막 그 중세 생각해봐요. 30대 초반이 평균 수명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30살 지금 됐다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때로 가면은 고대면 이미 고인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결혼을 16살만 돼도 엄청 늦은 거예요. 그건 조선시대 와서 늦은 거라고, 그게. 12살이면은 다 애를 키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더 워낙 우리 인간이 배울 게 많으니까 성장이 늦어서 이래, 늦어서. 예? 지금 애들이랑 그쪽 애들이랑 차원이 다르지.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25? 야, 이게 고대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할머니란 말이야, 할머니. 그때 태어났어요. 어? 아, 벌써 갔을지도 모르지. 갈 날이 얼마 안 되고 갔을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지금 여자분들은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최근에 조사한 게 90이잖아, 90. 지금 90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20대이신 분이 나중에 이제 과학문명 발달되는 속도 가면은 그때는 평균 수명이 200살이 될지도 몰라. 인생 10분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빨리 는다니까. 자. 60대 고령일 때 이거 안 바꿔서 그래. 자, 그 다음 5번에 농지를 주말정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면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거나 주말정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해서 업을 하는 업자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바꿔내시는 거야. 그래서 한번 냈었고 주말 채무를 하려고 취득한 자라면 본인이 해야 되니까 못 빌려준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 한 얘기는 다른 사람이 치면 할 사람에게 빌려주는 걸 얘기해요. 빌려주는 거 업을 하는 업자에게 빌려줘도 마찬가지고. 다른 얘기죠? 그러면 치명을 할 사람은 그 사람부터 빌려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려서. 치명을 할 사람이 빌려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뭐 지금은 임대사들과 광범위하게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한국농어총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문기관인 농어총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 사용된다라면 일반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서 그 아래 나오는 것은 우리 소유상한에서 이 일부를 먼저 설명했던 부분이고 농어총무사에 위탁하는 거 8번 요거 따로 좀 이거 단기 임대사용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자격농지를 농장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내로 임대사 이게 8개월의 한도 단기 임대사용대 작용하는 농지만 대상이고요. 이모작을 위해서 본인이 농사 짓던 걸 이모작에서 잠깐 남에게 빌려줄 때요. 최대시가 8개월밖에 안 돼요. 우리 이모작은 1년에 2번 농사 지으니까 약 6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여유 줘서 8개월이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양가로 3번, 4번이 이제 임차인 보루량 규정이거든요. 농지 임차인 보루량 규정 3번에 임대사용 대차할 때 뭐 서면으로 하라 4번에 1번 대항령 얘기 다 민법에서 배운 그 임차인 보루량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시군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만 받았다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임차인 보루량 대항력. 예를 들어 4번처럼 임대인의 지위를 토지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거 이거 다 임차인 보루량 규정이란 말이에요. 묵시갱신도 3번에 비슷하게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보서 배우는 예랑 비슷하게 있고 여기서 임대차 기한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임대차 기한을 봅시다. 임대차 기한은 동그라미 1번 단기 임대 사용들을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8개월짜리를 제외한 임대차 사용대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라.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3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혹시 정했다? 3년 약정 넣어서 본다 해서 3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헷갈리면 안 돼.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영위전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3년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질병, 징집, 질병. 자, 다 물어보니까 6개월 치료하면 된대요. 그러면 6개월 치료를 요한다면 아까 3월 이상에 속하니까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이때도 이런 예외 없어갖고 무조건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면 빌려줬어요. 최소 3년으로 했습니다. 자, 질병 6개월 만에 치료가 됐어요. 이제 건강보험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은 강제로 놀아야 되네? 그죠? 계속 놀아 그냥? 질병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징집 때문에 나에게 빌려줬습니다.
무조건 3년 이상으로만 해야 된다라면은 3년 미만으로 못 정한다라면 군대 18개월인데 그 갔다 오고 나서 그럼 제대하고 나서 또 그 18개월 정도 강제로 놀아야 되는? 남에게 빌려서 농사 못 짓고?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세요, 양가로 5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농지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3, 4 규정을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임차인보로 해서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통제했던 거 있죠? 사유농지만 그래, 사유농지만.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유 공유농지에서는 그런 제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행정처는 그런 제한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행정처는 안 받습니다. 사유농지에 대해서만. 자, 이제 농지 보전 파트 보세요. 농지 보전 파트. 아까 제가 평균 수명에다가 잠깐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장수왕인 거 아시죠? 장수왕. 그래서 이름이 장수잖아, 장수. 그 다음에 영주일 거야 아마. 영주도 한 80대 초반까지 살았으니까. 장수왕은 90이 넘었게 살았어요. 90이 넘게 그것도 일찍 해서 재위기간만 70이 넘어요. 재위기간만 왕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는 고구려 시대 때 아닙니까? 그럼 평균 수명이 한 30 정도 될 때야. 30 정도 될 때. 남보다 3배 사는 거야. 3배. 장수왕이. 지금 평균 수명에 비춰보면 남자 나이 80대 240살. 지금으로 환산하면. 인간계가 아니죠. 거의 신계죠 그러면. 놀라운, 아주 놀라운 이지. 자, 농업진흥지역. 자, 우리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아까도 배웠지만 요거는 농림지역 지정할 대표적인 땅으로 했는데 농사지을 농업진흥지역인데 이 농업진흥지역 속에 두 가지 구역이 존재하잖아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을 진흥할 농업진흥구역과 진흥구역을 보호할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진흥지역 속에 이 두 가지 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개발 못하는 땅이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농지가 진흥구역이에요. 농지 집단화랑 관련돼 있다면 다 진흥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평야지대의 웬만한 농지는 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게 발달돼 있죠. 반드시 그 주변에 지정되는 것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진흥구역의 용수원 등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에 흰자위가 노른자에 보호하듯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자, 우리 지정권자 보시면 요거는 시도의사가 지정해요. 시도의사가 농장 승인을 받아 지정합니다. 농장이 지정권자 아니에요. 시도의사가 지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그 얘기고 어디에 지정하느냐 지정 대상이 아까 제가 이거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 주상국에는 농사 잘 지으면 안 돼요. 개발해야지. 그래서 주상국에는 아예 지정해서는 안 되고 녹지지역 중에서도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특별시 녹지지역만 특별히 빠진다. 제가 그랬잖아. 그래서 나머지 특별시가 아닌 녹지와 관농자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다음에 구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진흥구역과 2번 보호구역인데 이 개념만 보시면 돼요. 진흥구역이면 뭐 가나 둘로 나눠져 있지만 다 농지 집단화 이런 얘기나 진흥구역이다. 그럼 보호구역은요.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진흥구역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만 보통 보고 지나가는데 2번 보세요. 2번 그 아래 2번 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 요건 그냥 살짝 지나면서 느낌만 잡고 요 중에 일부가 새로 들어온 게 있어서 그냥 느낌만 잡고 볼 겁니다. 편하게 여기 뭐 숫자도 하지만 숫자 몰라도 되고 평상시 잘 내는 건 아니니까 업무에서는 잘 볼 필요가 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그냥 느낌만 잡아보세요. 웬만한 개발 거의 못하는 것이야 이게. 왜? 농사를 잘 져야 되기 때문에. 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냐? 공익생업. 항상 공익생업은 어디서나 예외를 인정한다 그랬죠?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공익생업이라는 건 돼요.
예를 들어 이 군사시설 왜 못 지켰어요? 나라 지키는 게 우선이지. 응? 나라 지킨 다음에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생업을 한 거. 예를 들어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못 자. 농업인, 어업인 요건을 같이 해야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농업인 주택을 허용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업인 주택은 허용을 해야, 아무리 지능교에서 허용을 해야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야지대 가다가도 그 집들이 있는 건 다 농업인, 어업인 주택이라고 해요. 일반 농업인 요건 못 갖추면 못 자 그런 거. 보호구역은 조금 날 뿐이에요, 이거보다. 지능구역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우리 보호구역에서는 주택을 놓고 보면은 농업인, 어업인 요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어요. 비록 좁은 의미의, 제일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지만 집 지을 수 있고, 크게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1, 2종 근생도 여기는 허용이 돼요. 여기는 1, 2종 근생 아예 안 돼요. 여기 1, 2종 근생도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나아요. 그런 느낌인데, 요새 최근에 들어온 것은, 혹시 여러분 이건 그전부터 있었던데, 이 한 거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같은 데 가보셨나요, 혹시? 관광농원? 예전들 가끔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딴 데 가보니까 막 관광버스 대절해갖고서 관광버스 대절해갖고 막 사슴농장 같은 데 막 방문해서 뭐 녹용도 사고 사슴피도 좀 먹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가봤어요? 네. 그러면 꼭 뭐 거기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거 가서 막 사서 오고 그러죠? 안 가봤어요? 거기에 하여튼 그 농원 사업인데 주말 농원, 관광 농원 사업도 여기는 돼요. 지능구역은 안 돼. 여긴데. 근데 그거보다도 요새 나온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요새 그 농촌에 가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흉해 그거 아무리 바깥은데 아니면 산도 요새는 설치할 수 있는 산을 전제로 해서 싹 깎아버리고서 태양광이 발전소에 착 설치하느라고. 예? 못 보셨나? 이건 꼭 올해 공부해서가 아니고 저 재작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많아요 요새 태양광 발전소. 여긴 안 되고 여긴 돼. 여긴 안 되고 여긴 된다고 차이점으로. 예? 요새 시골에서 그 들어오면 막 그래서 막 싫어하고 그래요. 여기는 왜 안 되냐면 당연히 안 돼. 훌륭하게 농사짓던 논밭 거기다 만약에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착 설치한다 그러면 수익은 될지 몰라요. 전기 생산한 거 팔아버리니까. 그런데 농사는 못 짓게 되잖아. 여긴 농사를 잘 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긴 안 돼요. 여긴 그나마 된다는 거야. 저수지변 막 이런 곳이니까. 물론 바로 농가주택 옥상에다 조그맣게 설치해놓고 그 농가에서만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전기사업용 그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크게 하는 거 말이에요. 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표정이. 뭐 그럼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그 느낌만 제가 미쳐본 거 조금. 자, 우리 지능구역에서 행위제 한번 보세요. 지능구역이잖아. 양가리 이번에 지능구역인데 반가리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중에 박스 있죠, 그죠? 공익생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밑줄을 긋은 것은 농업인, 어업인 주택만 그것도 660 이하에서 된다는 거 살짝 한번 거놨고, 양가리 이번에 보호구역에서는 지능구에서 허용되는 건 당연히 허용되고요. 2번, 3번이 여기 있잖아. 그럼 2번, 반가로 2번, 3번은 반대로 지능구역에선 안 되고 보호구역에서만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허용되는 것만큼 보호구역이 조금 더 낫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반가로 이번에 기억니은번에 관광농원, 주말농원, 각종 농원 사업을 얘기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디귿번이란 말이에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말이에요. 요거 만 미만이지만 보호구역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참고해놓고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지능구역에서 허용된다. 건축물 지붕에 바로 설치하는 건 말고 그건 지능구역에서 허용되니까 보통 큰 거 말이죠. 그리고 반가로 3번에 추가적으로 뭐 기억번에 1000 미만의 협의의 단독주택,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가 일정한 1, 2종 군생. 뭐 음식점만큼은 안 된다 뭐 이것도 있지만 자, 뭐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것도 아니야. 자, 네모난 3번 보세요. 일정한 1, 2종 근생이라서 여러분들이 업무 보실 때는 뭐 자세히 보시면 좋겠지만 해당 땅이 있으면 시험관에서 뭐 그럴 거고 그냥 돈 안 돼 이것도 돈 안 돼. 제가 자세히 보면요 농업진흥보호구역에 되는 1, 2종 근생이 일정 위에서 예를 들어 의원 한의원 이런 거 돼요.
이전에서 기원 이런 거 된단 말이야. 받아두는 기원. 근데 된다고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땅 가지고 있으면 설치할 것 같아요? 의원, 한의원 이런 거? 망해 설치해도. 농촌에 의원 설치해봐요. 장사 안 돼. 농사 짓는 분들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해 여러분들. 어디 부딪혀도 안 괜찮아. 서로가 아프다 해도 자가치료합니다. 어? 머리 아플 때 소화제 하나 먹으면 안 되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 그랬는데 소화제만 다 해. 상처 뭐 된장 바르면 되고. 옛날 얘기지만. 한의원 이용할 것 같아요? 소화 안 돼요? 칡뿌리 캐다가 그냥 먹으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기원 누가 농사했는데 누가 바둑 자체로 먹는데. 혹시 음식점이면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음식점? 일반 음식점? 아니 저수지 주변에 농업 보고요. 저수지 주변에 일반 음식점. 아이고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음식점? 아니 경치 좋은 데 가면 일부러 요새 교통 발달돼 있겠다 차 끌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요? 네? 그 전에 저 대전 사시는 분이 참 서울에 뭐 맛있는 뭐 있다고 해서 부모님 모시고서 그 서울까지 2시간 막 차도 막혀갖고 주말이라 막 3시간 넘게 해서 도착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무슨 해장국 그래갖고 그 부모님 엄청 화를 냈다 그랬던데 뭔 해장국 먹으러 그렇게까지 오냐고. 근데 저 집은 보통 가면 맛있는 거 자연한 게 좀 막 먹고 싶다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술 먹어도 또 막 노래하고 싶죠? 경치 좋은 데 가면? 예? 근데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 이건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좋은 곳이면? 그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돈 되는 건 안 돼. 에이구, 자, 3번에. 자,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 청구. 자, 이거 보세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총회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농어총회사는 간정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농지법에 관한 두 번째 매수 청구인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라면 이거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제한이 많아서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상 두 번째 매수 청구인데 농어총회사하는 건 똑같은데 가격이 달라. 가격 보시면 감정가 기준. 아까 여러분 여기서는 공시지가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청구했다면 감정가가 더 낫죠? 이거는 그래서 팔라고 했는데 계속 안 팔고 버티는 사람이라 조금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농업진흥지역은 순수하게 그 사람 도와주려는 것이라 똑같이 매수 청구를 해도 그쪽이 감정가 여기가 좀 불리한 공시지가라고 하고 차이점만 아시라고 이것도 살펴봤고 자 이제 농지 전용하면 됩니다. 농지 전용. 자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쓴다. 농지 전용. 자 원칙은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전용 허가. 우리 전용 허가는 농장에게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별적 허가인데도 이게 전용이 되면은 농지 망가지니까 까다롭게 우리 농장에게 한다. 이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근데 전용 허가를 농장에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전용 협의 대상이 있고요. 간단한 전용 신고 대상이 있고 전용 신고 대상이 있고 농지를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잠깐 쓰기 위한 일시사용 허가 신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자 우리 전용 협의는 다른 법에 의한 행정기관이 이건 행정기관이 하는 다른 법에 의한 행정기관이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 세 가지 할 때 농지가 개발되면 망가지잖아요.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다른 법에서 할 때 미리 농지법상 농지를 지키는 대장은 농림수산물장관이니까 농장과 미리 협의하라. 이 협의 대상 세 가지잖아. 신고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건데 크게 신고 대상은 두 가지가 있죠.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시설 설치할 때가 신고. 또 하나는 영농여건 분리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면 농사지을 여건이 불리하니까 농지로서 보호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고로 충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생업을 위한 거 타연도 있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 두 가지가 신고 대상이다. 요거는 허가 신고라도 이게 간단한 거예요. 농지를 농지의 다른 용도로 잠깐 쓰기 위한 허가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일시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농지 복구하라. 농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 붙여야지만 가능한 게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타용도 이상 허가 신고든 이건 농지 복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다른 전용은 최종적으로 농지가 망가지지만 요거는 농지가 안 망가지는 게 특징이 돼요. 요 특징을 알아야 이따 두 가지를 살짝 더 덧붙일 때 쓸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일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든 신고든 다 간단하게 시장문수 구청에 받는 것도 공통점인데, 좀 더 같이 뭐 중복되는 사유가 있을 때라 좀 더 긴 시간 이용하면 허가, 6개월 내에서 잠깐 쓰겠다? 신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정도 느낌으로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자, 원칙 전용 허가부터 봅시다. 전용 허가 1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장의 허가, 원칙이 허가권자는 농장인데 양가로 2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전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여기 뭐 전용협의 신고 이런 것이 이제 전용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살짝 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다. 이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 받은 것으로 보는 협의를 거쳤다. 이미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봤죠? 왜 받습니까? 새로 의제가 됐는데. 2번이 협의 대상을 얘기해요. 이따 보시면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두 군데서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있는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이거나 전용 협의 대상 아예 제외되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전용 협의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받을 일이 아니다. 3번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전용 신고했으니까 협의 대상이 아니죠. 4번, 5번은 살짝 그냥 4번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옛날 살림으로 복구할 때예요. 이게 지금은 거의 참 이렇게 할 사람도 없는데 옛날에 그 많이 화잔 많이 만들 때 옛날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자, 산에다가 밭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산지 전용 절차를 밟아야 돼요. 산지를 산지 외의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전용 절차 밟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로 개간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개간해도 농지는 농지죠? 이 농지를 다시 옛날 살림으로 복구하겠다는 거예요. 반석적 차원에서. 그러면 농지를 살림으로 다시 복구하니까 다시 농지 전용이 되죠? 근데 그 전용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복구하는 입장이니까 전용허가 필요 없다. 또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다. 이 얘기가 나와도, 예를 들어 하천구역내에 농지가 있는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럼 그쪽 특별법에 따라서 받았으니까 여기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살짝 있고. 양가로 3번에 전용허가 금지 사유 별표는 안 해놨지만 농장은 다음 부지로 사용할 때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아예 전용 허가 안 되는 어떤 목적으로 할 때 허가 자체를 못 하느냐. 느낌만 잡아보세요. 박스 1번 대기오염 배출시설, 2번 폐수 배출시설, 3번 농업진흥이나 농지 보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런 시설. 폐수를 배출하고 공기 오염을 가져오고 말이야 농업진흥을 방해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 이럴 때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전용을 허가한다면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주변 농지가 다 망가지겠네요. 허가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살짝 느낌으로 보시고. 자, 이제 예외 중에서 전 협의 대상. 이렇게 전용 협의는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다른 법에 의한 행정기관이 하는 거라고. 다른 법의 행정기관이 다음의 경우에 농장과 미리 전용 협의를 하라. 농장과 협의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시 농지 파괴하는 얘기 세 가지란 말이야. 1번 도시지역에 주상공을 지정한다. 아니면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면 주상공이나 도중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순간에 그쪽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농지는 파괴되겠네요? 그럼 미리 농장과 협의하라 그런 얘기야. 농지를 보호하고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만 이미 지정된 주상공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제외. 이미 지정되어 있는 주상공의 안에 있는 농지라면은 농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이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협의도 아니야. 협의도 아니고 2번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그곳에 농지가 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는 순간에 농지 파괴되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니까. 3번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시지역이지만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할 땅인데 이곳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개발이 허가 등을 내준다? 그러면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미리 협의하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전용 신고 대상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생업용, 하나는 그 아래 영유권 분리농지. 이런 느낌 그냥 봐주면 돼. 다 시장에서 구청에서 신고하는 건 다 똑같고. 먼저 생업용부터 볼까요? 박스 1번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을 짓겠다. 농축산업용 시설. 근데 여기서도 괄호 속에 농축산업용 시설 중에서는
농지의 계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여러분 농축산물 뭐 축사부지 이런 거 농지의 개념에 포함됐었죠? 포함됐으니까 이거는 전용이 아니라니까. 아예 농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신고에서도 빠지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린 놀이터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산 관련 연구시설, 양화장, 양시장, 생업을 위한 시설. 그리고 이번에 영유권 분리농지, 우리 배웠던 영유권 분리농지는 이게 다 신고 대상이에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 자, 이제 양가로 4번이, 네모난 4번이 일시장 허가 대상, 5번이 타인도 예상 신고들을 구별하는 거, 4번, 1번 전용 일시장 허가 대상이면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이 일정 기간이 우리 책에서 이제 뒤에 나와 있어요.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농지 복구 조건은 다 똑같이 붙는다. 그리고 농지 복구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해요. 단 나오는 것은 국가지자체라면 협의만 하라 그 얘기고요. 자, 우리 박스에 대상 보시면 1, 2, 3, 4번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1, 2번은 나중에 전용 신고 대상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간 차이지. 3, 4번은 여기만 있는 사유고요. 1번이 간이시설이에요. 간이시설. 건축법에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시설도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농산물 간이처리시설. 간이시설이니까 잠깐 쓰고 용지로 복구하면 된다. 2번에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나 물건을 적지 매설한다. 목적 사업에 이용하는 동안에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3번에 영유자는 토속과 작물. 토속과 작물도 농지에 묻혀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요거 캐내고 농사 지으라 이거예요. 잠깐 캐내고. 그리고 새로 신설된 4번 전기사업을 영역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의 발전설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요건 중에서 기업분의 공유수원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 이 정도. 자, 아까 농업보호구에서는 태양의 발전설비가 1만 미만에서는 다 허용이 됐지만 지금 요거는 일반 땅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생 허가 대상이 되는 태양의 발전설비는 매립지에만 설치하는 걸 얘기해요. 매립지. 공유수원 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건 매립지밖에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 농사 지으려고 우리 서해안을 매립했다 칩시다. 농사 지으려고 매립을 했어요. 바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바다에 묻혔던 곳이라 염도가 너무 많아서 해봤자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제 비 내리고 해서 이게 씻겨 내려가야 나중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농사 짓기 전까지는 요거를 일생 허가를 받아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염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농사 지을 때면 그때 가서 농사 짓고, 그래서 일생 허가 대상이 이게 들어온 겁니다. 예? 이건 매립지에서 염도가 일정 이상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잠깐 몇 년 동안 하고 나중에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가됐는데 보세요. 그럼 일상 허가 대상에서 기간이 얼마 정도 할 때 허가냐. 1번이 간이시설이죠. 이거 7년 내에서 허가할 때가 허가 대상이에요. 요 1, 2번은 제가 공통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래랑. 예를 들어 주목적 사업의 현장 사무소는 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내 쓴다. 이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이 1, 2번은 둘 다 6개월 내에서만 잠깐 쓰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7년이랑 목적사에 필요한 기간 쓸 때가 허가지 6개월 내에서 쓴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토속과 광물이 5년 내에서 허가받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예 없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있죠? 요게 7월 1일부터 시행이라 요거 나올 때는 미정. 요새 최근에 이거 다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자, 미정을 없애주세요. 미정이라는 말 대신에 미정이라는 말을 지우고 이제 5년 이내 15년 내에서 연장 가능. 요 정도만 적어두세요. 그냥 최근에 한 거야. 오늘 여기 빠지신 분은 뭐 인터넷 통해서 들으시겠지 뭐. 최근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최근에 나온 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매립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일시장 허가를 받는다. 몇 년 내에서? 5년 내에서. 자, 우리 기간이 끝났어. 그냥 끝났어. 근데 연장하고 싶어요.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한 번 연장할 때마다 3년씩이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만 제가 적어놨어요.
5년 내에서 허가를 받되 연장할 때는 15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처음에 5년, 최대 연장까지 다 하게 되면 15년, 합 최대 20년까지 쓸 수 있는 게 여기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석입니다. 20년을 설비한 사람들 보통 20년 자고 설비해요. 20년 거 설비해요? 네. 아, 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건 없지만 지금 이거는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라 이전에 한 거 관련이 없어요. 이전에 한 건 아마 여기가 아니고 타영에너지 허가 대상이 아니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한 거야. 이건 매립지에서만 쓰는 거예요. 매립지에서만. 새로 매립한 땅에서 염도 이상 될 때만 쓰는 거라니까요. 아까 예를 들어 농업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설치했으면 그거는 여기 얘기가 아니고 일시상이 아니야. 이건 일시상 허가 대상만 하는 거예요. 그거 망가지기 전까지 쓰면 돼. 에? 그거는 요거만 일시상 허가 대상이다. 요게 최대 20년까지다. 이제 20년까지라면 뭐 염도 다 빠지고 정석적으로 돌아와도 한참 돌아오지, 그죠? 그래서 이 점도 따르게 하시란 거예요. 자, 이제 일시상 신고 보세요. 타연도 일시상 신고. 농지를 다음에 언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에 사용을 하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법원에서 일정이 6개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6개월 내에서 사용하는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조건은 똑같고 시장에서 구청지에 신고하는 것도 똑같은데 신고야, 신고. 대상은 둘밖에 없어요. 1번은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일시장 신고밖에 없어요. 허가 대상이 아예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농사 짓다가 겨울철에 그냥 그 애들 썰매장으로 쓰고 지역 축제장으로 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시장 신고밖에 없어요. 이거는 6개월 내에서 쓰는 거 최대 충분합니다. 뭐 면적 규모도 있지만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알면 좋고. 2번이 아까 간이시설과 주목적 사업의 현장사무소 얘기잖아요. 이거를 글쎄 아까랑 달리 이거를 6개월 내에서 면적 제한도 있지만 조그만 면적을 6개월 내에서 쓴다 이럴 때만 일시대응 신고가 되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양가로 6번. 양가로 6번에서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두 번째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치료 명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치료의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 하나만 기하셔서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가 박스에서 나머지와는 볼 것도 없어. 7번만 보세요. 박스에 7번 보시면 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야. 행정청이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다시 위반을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허가를 꼭 취소해야만 된다요. 나머지는 할 수 있다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 8번에 농지보전 부담금 나오죠?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보전을 위한 부담금이야. 옛날 농지조성비를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농지보전을 위하여 부담금 지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담금은 농지보전. 자, 이런 얘기. 여기 여러분. 아까 요 다른 전용은 신고까지 해서 농지 망가뜨린다 그랬죠? 요거는 농지 안 망가진다 그랬죠? 잠깐 쓰고 농지 복구되니까. 응? 이것만 하시면 돼. 그래서 아니 농지보전료가 누가 내느냐? 농지를 망가뜨려서 이익 보는 사람에게 망가뜨려서 이익 보는 만큼 일정 돈을 걷게 해서 농지가 망가지는 것만큼 농지 보전해서 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럼 누구는 내면 안 돼? 여기만 안 낸다니까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어차피 구별하는 문제밖에 못 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농지부정당원 양가를 1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내야 된다. 누가 내야 되느냐? 1번 전용 허가부터 뭐 협의든 거기 의제가 되는 것이든 마번에 전용 신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박스 밑에 주의. 농지의 타용도 일상 허가 신고의 경우에는 농지 복구가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 낼 사람이라는 걸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낼 사람은 양가로 3번처럼 미리 선납하는 거예요. 선납. 내릴 사람은 전용 허가나 신고 전까지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선납 의무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 9번의 농지 지목 변경 제한. 자, 농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선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농지 지목이 전답과선이죠. 그러면은 농지는 농지 지목으로 기본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 못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한다니까 우리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전답과서는 웨이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다 볼 필요는 없어요. 1번에 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전용, 2번 전용 신고. 결국 여기 보세요. 다른 것도 있지만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전용 신고라면 글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테니까 농지 지목인 전답과선 웨이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 변경하면 안 돼요. 요거 하나 글쎄 농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농지 지목으로 남아있어야지. 그럼 이거 구별만 하시면 된다니까. 주의! 타인도 이상 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재물병 못합니다. 다른 전용은 재물병 돼요. 근데 이건 못해. 이거 하나는 못하는 걸로 다른 전용과 구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끝입니다. 아유, 한 시간에 아주 딱 걸렸네, 그냥. 좀 더 짧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조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자, 마치겠습니다.